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201회. 네. 오늘은 방청객 없이 그러나 최다 출연진으로 방청객은 없는데 최다 출연진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말이죠. 오늘 몸이 아파 오지 못한다 라고 했다가 아니다 가겠다 라고 했다가 또 못 간다 했다가 가겠다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밤을 새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더니 잘 잡아주세요 정면으로 카메라 전문은 밤새는 거하고 머리 안 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요새 시간이 화장실 들어가요. 머리 안 감고 여기서 털면 어쩌라고. 결과적으로 최다 게스트 패널들이 모였으나 방청객은 아무도 없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녹화일이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봐야 돼, 우리끼리. 이 녹화일이 4시 20분 안철수 전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와서 문과 안의 회동이 이루어진 직후에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소개도 안 해줘요? 오늘은 참고로 바쁜데 바쁘기 때문에 각자 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개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 북한 로켓 발사 22일까지 지켜보고 있는 국방부 정치부죠. 예, 정치부에서 통일외교팀 국방부를 맡고 있는 하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이 휑하기 때문에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색한데. 저 카메라 너머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역시 방송인이 진짜 정말 오늘 되셨군요. 급하게 섭외됐을 텐데 네. 제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철수 소장님도 사실은 급하게 오늘 원래 못 나오시는 건데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갑자기 땜빵으로 섭외됐는데 각각 다 나온 거예요. 저까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할 뻔했는데 오케이 5명이 되고. 아니, 근데 우리 둘이 해도 재밌을 뻔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아무도 없이. 낭조인 거죠.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는 오늘 왜 그리 좋아해요? 아니 일단 좋은 일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그리고 사실은 메인 이슈이자 절대적인 이슈가 드디어 이제 문과 안의 회동이 그렇게 사람들을 애타게 하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임계점이 있다. 그것이 다가온다. 이걸 넘기면 회복하기 힘들다. 그런 정서적 임계점이 있을 테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애타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이 임계점이라고 봤어요. 오늘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슷합니다. 저는 이번 주라고 봤어요. 그래도 많은 나름의 스스로의 여유를 좀 가져보려고. 진짜 속내는 다른데 머리로 그런 거야 이렇게.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원래 어제 될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 될 뻔했는데 밝히기 좀 어려운 사유로 여러 사유. 여러 사유로 어제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이렇게 몇 번 출렁했거든요. 오전에 속보 뜨고 아침에 나갔더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입이 다 귀잡아먹으러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자들이 일을 벌리겠구나 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무룩해져요. 오전에는 그럼 어떤 예상하셨어요? 안철수 대선 출마? 아니죠. 대선 왜냐하면 재출마 뭐 이런 거. 해단식의 못해. 해단식의 발언, 해단식의 발언에 대해서 원래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진심 캠프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뭐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항상 자기의 생각 방위점 중심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후보 사퇴 이후에 충성도, 로열티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었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나 모든 그룹이 그렇죠. 이 최대치가 달한 게 해단식이었어요. 해단식을 보고 이거 뭐냐. 그렇죠. 내부에서조차 이거 뭐냐. 그래서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내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임계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중들이 바라볼 때 대중들은
그 깊은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크게 봐서 드러나는 징후들을 잘 포착할 때가 있어요. 대단히 통찰력 있게. 저는 대중의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기자 출입 기자의 통찰력. 그러니까 기자들은 엄청난 긴 기사를 쓰지만 그 대중들은 그걸 한두 마디로 해버리거든요. 뭐 화났네, 뭐 삐졌네, 아니면 뭐 돌아왔네 이렇게 한 마디씩 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대중적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디를 이제 임계점을 지나면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수준으로 대규모로 나오는 그런 대중적 감정선의 임계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캠프 내의 내부 압도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부 압이 서로 균형을 못 맞춰서 무너지는, 균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가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뭐 후보 안철수 없이 재선 전략을 짜야 된다,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파들. 거기서도 사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가 이제 대세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후보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시점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오늘 안철수 후보의 등장과 함께 안철수 후보만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이렇게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되는 건가요? 야, 거기에 내 답변을 해줄 텐데 우리 하 기자가 지금 마음이 초조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 기자가 최근에 책을 은밀한 호황이라고 이 책을 내고, 이게 성매매 현장의 실태를 직접 그렇죠. 잠입해서 본인이 체험하면서 체험이 없죠. 네, 이게 19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19금이 아니라 사실 인간극장이죠. 그래서 자, 네. 체험은 없어요. 은밀한 호황입니다. 네. 사실 불 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예전에 나와서 여기서 몇 마디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남성 지난해 10명 중 4명이 성매매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5명 중 2명은 한 거죠. 두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현재 이 책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강남 테헤란로에서 테헤란로를 보면 강남 테헤란로에 가장 성매매 업소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성매매 업소가 많은데 그 양쪽 그 어디가 성매매 제일- 업소의 양쪽 끝으로 네. 강남경찰서하고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에서 그 지불되는 예산의 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 상상 이상입니다. 6조 원에서 한 20조, 40조까지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산업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것의 시작이 사실은 외화벌이를 위한 기생관광에서부터 그쵸, 그 출발은. 장려해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주 역사적으로 정치적 올바름, 아까 말씀하신 뭐 인도주의적 올바름뿐만 아니라 여러 박정희 가지 시대에서 예. 사실 하한봉 그때 교수 글 보니까 진짜 청와대에서 요정들 예, 그렇습니다. 요정들 적극적으로 뭐 그 스토리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까지 가만히 들어가. 이 책에 19금이 아니라 인간극장 스타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뭐 야하다 이런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하 샌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클 하 빨리 가요 이제. 네. 정말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예, 이것만 하고 갑니다. 안철수 후보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한마디 안철수 후보요? 전 시민들의 정치 주제인데. 기자로서. 아니, 아니, 지금도 정치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렇지, 참. 사실 이제 하지만 이제 저는 정당팀은 아니고 외교안보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로켓, 뭐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북한 로켓이 언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기만 하면 되잖아. 예, 그건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까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줍니다. 11일에서 12일, 17일 전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4시에 갑자기 안철수 문제 이게 떴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안철수 후보를 제가 2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네, 안철수 쉽지 후보가 않은 건데. 네,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죠. 안철수 전 후보가 그 샌드위치론을 가지고 이건희 회장과 맞짱을 뜰 때. 네, 그러니까 2006년이죠. 네,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아주 경제의 이쪽 그 그룹에서는 아주 각광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네. 안철수 담당을 했어야지.
그렇게 24시간 연속으로 그래. 만난 기사가 거의 없는데. 24시간 처음 봐. 예, 처음 밝히는 건가요? 저는 못 왜냐면은 그때 그 대선 국면 한참 그 뜨거워지기 시작할 즈음부터 기자들이 하도 못 만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심지어 안철수 담당하는 지금 김보엽 기자도 그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날 처음 본 거잖아요. 그때 느낀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뭐랄까요, 그 컨텐츠를 자, 편집 잘 하고. 방송객이 없으니까 일단 막 말해. 오늘은 좀 봐줘야 돼. 편집하면 되니까 막 말해봐. 그것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한마디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인터뷰를 할 때는 얘기를 술술 잘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질문, 그러니까 예상과 빗나가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음 인터뷰까지, 저 말고도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강연도 2군데를 같이 갖고 그랬는데 그 말이 다음 답변이 나올 네, 때까지. 다음 말이 나올 때까지 오. 그리고 다음 강연에 갈 근데 때까지 생각보다는 아까 뭐였어요 내용이? 저는 인터뷰를 언제 했냐면은 이제 안철수 뭐죠 그거 바이러스 안 연구소 설립한 초기에 90년 말 2000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거기 찾아가서 했었거든요.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가 너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씻지를 않았습니다. 했었어요. 처음 공개하는 사실인데 10몇 년 만에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10몇 년 만에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삭제했어요. 근데 사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공적으로 기록될 발언에 대해서 이게 보통 사람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대단히 꼼꼼하고 쉽지 않게 발언한다.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나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나 했어요. 지금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그 이후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자기가 MBA를 따로 갖고 성과를 내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틀에 6시간씩 자는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책에 다 나와. 책 썼나요? 나가요. 편집! 재직하겠습니다. 네, 의자 들고 나. 네, 의자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네. 그 얘기를 하면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별난 총각들의 방황과 꿈, 사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공연 수익금의 5%를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공연도 보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요. 신발끈 풀리면서 생기는 위험한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끈의 리본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자주 풀리는 신발끈 다시 매는 게 귀찮지 않으신가요? 스니클립. 이 모든 신발끈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완해주는 클립입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스니클립을 신발에 묶으면 이렇게 된대요. 위에 이렇게 리본을 안 묶어도 신발끈을 2개를 쭉 당겨가지고 뚫뚫뚫뚫 만 거죠. 그냥 말아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벤트가 과연 안철수만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문재인 쪽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떤 말, 어떤 표현을 쓸 때 대단히 신중하게 써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11월 사퇴가 23일인가요? 23일. 그날 11월 23일의 표현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 주십시오예요. 성원. 네. 네. 성원이라는 표현이고 지지가 아니고 성원이었어요. 11월 3일 날은 그 성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 뜻을 받아들여달라, 지지자들한테. 제 뜻을 받아들여달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뜻을 그냥 나 좀 인정해줘 이거였고. 그때 했던 말 그대로로 좀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근데 성원해 달라고 했던 그 말을 좀 받아달라. 근데 오늘 표현이 좀 바뀌죠?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는 딱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앞에 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지원에 나서겠다 이게 있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가십시다. 네. 이 권유하고 청유하는 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갑시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후보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불러일으킬 효과는 단순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불편하게 바뀐 사람이 문재인을 오냐 아니냐. 저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축구로 치면 후반전 로스타임 직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아, 게임 이대로 끝나나 보다. 로스타임에 한 골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1대1 동점으로 정규 게임이 끝나고 이 연장전에 들어가는. 근데 사실은 대선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진짜 대선은. 오늘이 분수령이다라는데 적극 동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대선은 지금 시작된 물어보는 건데. 적극 동의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시작된 거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정희 대표가 토론회에 나왔을 때 저는 그거 보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의 관점에서 유리하진 않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이정희 후보는 조금 오를 것이고, 오르는 것은 문재인 후보나 원래 지지층 중에 좀 결집해서 오를 것이고, 문재인 후보 조금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보수 매체들이 모든 걸 총동원 해서 방송을 보지 않은 70%한테 우리 후보가 당했어요. 결집해주세요.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신문 일면에 후보들의 사진에서 이정희 후보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둘 딱 사진만 실었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당황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올라가서. 그리고 그 지지율이 그때까지 바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요동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 매체가 총동원 되면 우리 후보가 당했구나 하는 보수의 반발 결집세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조금 오르고 이정희 조금 오르고 문재인 잘해야 본전 내지는 좀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정희 후보가 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대선판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정희 후보한테 그렇게 열광했던 것은 이 야권 지지자들이 한 번도 뭔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걸 보지 못한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판을 한번 휘두르준 거죠. 그 표 중에 일부는 박근혜한테 하고 일부는 이정희한테 간다 손 치더라도 판을 흔들어서 핫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후라이팬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는 효과가 아무것도 안 움직일 것 같은 대선판에서 후라이팬을 한번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잘하면 연장전 역전골 넣는 거예요. 축구는 보통 그렇게 끝나거든요. 2002년 월드컵 한국 이탈리아전. 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의 패션이 이탈리아의 패션 기준으로 보자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판이 움직이나 보다. 기세가 있죠, 기세. 그죠. 예. 기세가 쭉 빠지는 거였는데 탕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뭔가를 좀 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늦어진 거예요. 원래 그쵸. 어제부터 공동요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루 이틀 늦어진 건데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젊은이들이 많은 대도시 위주로 안철수 후보는 따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철수 소장님 사실은 오늘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출연해서 했던 논평 중에 가장 혹독한 논평을 누군가에게 던졌을 것이더라고 아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만 넘겼으면 아마 제가 그렇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철희 소장님이 왜냐면 하루를 못 참아서 이철희 소장님 네. 뻔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해단식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특히 문 후보가 보인 거는 대단히 잘했다. 합니다. 삼고초려. 아니 뭐 삼고초려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삼고초려도 아니지 사실은 한번 찾아간 거니까. 그런 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상은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 모두를 이해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것을 마치 과거의 정몽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이쪽에서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만약을 대비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자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노무현 때의 그 정봉준을 찾아갔던 것은 사실 기자들도 다 알고 기자들이 다 따라서 가서, 그리고 보좌진들이 다 안 된다고 안 간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가서 제대로 정치 연출을 한 거거든요. 효과를 받고. 그날 문전박대를 생각나네요. 문전박대를 정말 가기 싫은 표정으로 보좌진들이 다 끌고 갔다고 해요. 절대 안 간다는 차를 사람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가려고. 그래서 끌어안고 갔다고 하는데.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정치적 효과를 위한 이벤트였고 효과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이 뭐 우연히 누가 받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 카메라 데리고 갔으면 깨졌지. 당연히 완전히 깨졌죠. 깨져버렸지. 카메라를 안 되라고 했는데도 어쨌든 문재인, 안철수 누가 모릅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디 변장하고 하지 않는 한. 근데 변장을 했어야 됐구나.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것이 양쪽에 불러일으킬 어떤 심리적인 임팩트가 그때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날 그 일정들이 바뀐 걸 보면. 근데 이쪽은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조건서로 있었고,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 절박한 사회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몰래라도 혼자 찾아가서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미쳐 돌아가는 대선님 미치거든요.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앉아서 얘기해봐야 절대 해결나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좀 논란이 있는 거고,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러니까 해단식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게 뭐 이 대선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TV 토론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전혀 네거티브를 안 했죠. 아주 젠틀하게 했잖아요. 그건 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로 어땠을 원래 전략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네거티브 중지선을 했고 오늘도 사실 그랬고 그죠? 상당히 많은 정치개혁안들을 수용을 했고, 또 새정치국민연대라는 거, 정권교체와 새정치국민연대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만들어서 민주당의 집권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집권으로 이렇게 포맷을 바꿔주고 간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는 리더십이긴 한데 문재인 후보가 상황을 잘 풀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를 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삼고철회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선거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끌고 가는 역시 이제 문재인의 힘으로, 문재인 후보의 힘이 문재인의 많이, 선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선을 단순화시켜준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크게 결단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산술적으로 얼마나 넘어갈 거냐, 이렇게 더하기가 돼서 지지율이 뭐 역전까지 갈 거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부러 마음에 이렇게 이 기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반전시키는 게 일자적 효과예요. 그렇죠. 판을 한번 흔들어 그렇죠. 흔들어서 지금 여기 다시 좁히는 쪽으로 가주면 아까 말씀하신 야권 지지층이 이완돼 있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을 할 거예요. 야 이제 이기겠다.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은 사실 늦게 결집을 해왔죠. 이길 거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이런데 저런데 마음을 주고 혹은 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잘 따지고 합리적 판단, 뭐 논리적 판단 이런 걸 중시하고 그러다가 최후의 순간에 마음을 주는 성향이 항상 강했죠. 그런데 이제 까칠하죠. 까칠한 그렇죠. 지지자들이. 까칠한 지지자죠. 지금은 다른 면에서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그 임팩트가 충분히 모멘텀을 만들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한 이틀 연속으로 뭐 유세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재인 후보만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아무도 못 움직이던 그 판을 한번 휘저어줬다. 그 다음엔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몫이죠. 그럼요. 흔들리고 난 흔들려 판을 본인의 힘으로 끌고 나가야 되죠 이제는. 자기 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것이고 지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뭐 네거티브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토론으로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죠. 정보가 있든 감동이 있든 그렇죠. 태도가 임팩트가 있든 태도가 있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 이정희 후보가 워낙 눈에 띄었던 탓도 있지만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3자를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한 여자를 진보 지형 후보 두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아무리 잘해도 이제 표를 잃게 되는 그런 게 빠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혼자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자 후보를 막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3자 구도 속에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잘한 거예요. 물론 잘하긴 한데 제 말은 그 토론을 안 해서 잘했다는 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표를 움직여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토론만 보면 그게 한 번이면 존재감을 확 드러내가지고 뭔가 승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난 굉장히 절제하게 전 잘했다. 의외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걱정하신 대로 김청수 걱정하신 대로 어차피 이정희 후보는 톤이 좀 높았잖아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날선 공세를 이미 예고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정희 후보가 할 수 있는 차례를 했죠. 근데 그게 똑같게 목소리 올라가고 물론이죠. 그러면 판이 완전히 어그러졌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똥불 차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전열이 전체가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후보가 선택한 전략으로서는 전 참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략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아서 선택한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답을 저는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지만 그걸 생각해내야 하는 건 캠프의 몫이니까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표를 못 얻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TV 토론 자체가 그렇게 이 표심에 영향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저거는 저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에는. 아니 이미 투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미 지지 뜻을 굳힌 사람들은 자기 후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문재인 후보에게 더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이미지, 불안한 이미지를 나는 깨끗하게 씻어냈다고 봐요. 처음에는 다들 뭐 존재감이 안 보여서 다들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차분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NLL도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우리 19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그렇게 딱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 간의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의료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 선을 전제로 해서 그 NLL 선의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이 공동의료구역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NLL을 북한이 다시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NLL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노면의 프레임에 빠져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잘 안 드러나는, 존재감이 안 드러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잘 씻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게 기초가 되면 두 번째 토론에서는부터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첫 판부터 막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하고 답변 한 번 해야 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토론이야? 질의응답이지. 한번 1회 질의응답. 인터뷰지 인터뷰. 그리고 게다가 저기 뭐야 인터뷰는 기자들 시키면 되지 왜 후보들이 해요? 그리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 미리 질문을 다 줬더만요. 이 대본 읽는 거 보니까 이게 낭독의 발견이 이게 무슨 토론이야? 낭독의 발견 좋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참 항상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문안 회동 얘기를 하다가 어느덧 TV 토론 그러니까 TV 토론이 3차례인데 이제 다음 남은 게 월요일에 한 번 남았고 4일, 10일, 16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부동층이 언제 움직이느냐, 언제 이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느냐 이거를 했을 때 데이터적으로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 3일 때부터는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열흘 전에 열리는 월요일 토론까지는 아직 그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특히 젊은 층에게 이 정치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분명히. 그건 결과적으로 득표율, 최종적인 득표율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수치로 드러나는 지지율이 조금밖에 안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정희 후보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여튼 토론에서 트위터고 나발이고 온 사방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심이 생긴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다음 월요일 토론, 두 번째 토론은 아마 이정희 후보를 보기 위해서 보려는 젊은 시청자들이 많지 않을까. 추첨도 잘해서 가운데 앉는 거 아니에요? 그날 토론에도 사실은 저쪽에서 막말이라고 하지만 그냥 토론의 스킬과 그 토론의 방식, 그 스킬이나 그 진행하는 그 능력으로 보자면 그건 다 플러스였어요. 정말. 하의 추종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변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선 후보의 토론이 아니라 100분 토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의 토론 기법이 하나의 토론 방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 쪽 진영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추동하는 효과는 봤어요. 물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데 근데 요만큼이라도 이제 표를 더하게 하려는 전략으로는 빵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표는 실제로. 없죠. 이정희 후보의 톤과 어프로치와 그런 태도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편승했다. 그랬으면 아마 아침 신문 아유 저는 분위기 확 달랐어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대통령 후보 자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이정희 후보가 막 쏘고 있는데 야 신난다고 바보도 아니고 그거 문재인 후보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고요. 박근혜 후보가 오죽했으면 외교 분야 질문하라는데 아니 제가 다른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가 외교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예.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적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박 후보가 그런 이제 이정희 후보가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유머로 받을 수 없을까요? 불쾌하죠. 불쾌한데 그 정도 되는 만약에 제가 그 후보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받겠다. 그렇지.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되치기로 딱 당하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인데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전용 요사가 하셨죠. 박근혜 후보 얘기하면서 전용 요사가 어록을 푹푹푹. 그 어록은 예전에 한 얘기 자서전. 근데 그 맥락이 왜 나온 거예요, 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이 중요한 국면에 가만히 계셔? 그러게요. 박세일 그 국민 생각의 야, 대변인. 그러고 보니까 보수 대통합이 안 됐네. 안 전혀 됐네. 반대네. 큰 구멍입니다. 전용 요사는 큰 구멍입니다. 네, 맞아. 최근에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과거 이제 그 동교동계 인사들을 생각하면 한화갑, 한광호, 김경재 이분 하나가 먹어 가서는 안 되지. 적어도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이 어떤 맥락에서 이게 과연 엮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득권이라는 거죠. 호남의 기득권들. 아니, 기득권이었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억권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와서 이렇게 장이 크게 서면 꼭 살포시 맛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맞으면 선거 때 막 흔드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응? 뭐 92년도부터 뭐 계속 그런 걸 대선 때면은 멀쩡한 사람도 약간 가. 응? 대선 때는 응?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득권에 대항하는 뭔가로 이렇게 진영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갑이 가는 것은 거의 저는 좋다고 봐요. 진짜로.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 좋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수적인 사람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지역주의 때문에 이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주의 수혜를 볼 때는 여기 머물러 있지만 수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게 파티장 소팅이거든요. 좋은 거예요. 어떤 건지 느낌이 가는 게 김경제하고 한화가 또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규정해 보면 다르긴 한데 그때 김경제 기획특보 얘기했던 방송분이 199회였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김경제 특보는 그 박사월이라는 가명으로 김영국 회고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박근혜 후보와 과거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가 아주 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캠프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재 특보가. 대선의 분수령에 도달한 이 시점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지원 유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금요일부터 지원 유세 들어가면 뭐 그게 일요일, 토일, 뭐 이제 월요일날 TV 토론, 2차 토론이죠. 이때까지는 갈 거예요. 효과가 이른바 안철수 마케팅 효과가 갈 건데 그 이후로는 또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문재인 후보의 몫이고 문재인 후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여야 간에 핵심 쟁점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를 이제 완성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내주쯤 되면 완성될 거예요. 거의 이제 옮겨갈 사람들 거의 옮겨가고. 오늘로 완성 아니죠. 단일화는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걸 이벤트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그 서서히 끌어올려서 이제 거의 내주 초점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완결은 그렇죠. 이제 지지자들이 불안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기겠구나 하는 거기까지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기겠다는 마음까지나 분위기가 일었을 때 문 후보가 그때부터 뭘 할 거냐. 완성됐다고 기사 쓰고 왔는데. 절차적 완성은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적 완성은 시간이 남았다고 치고 그럼 이번 대선의 성격을 뭘로 잡느냐는 역시 문재인 후보의 몫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교대냐. 교대. 네. 저는 이거로 키워드를 스스로 일단 잡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각하가 사라졌어요. 또 한 번. 지난 총선에서 사라지시더니 우리 각하가 뿅 사라져가지고 보통 연말 되면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의 그 선거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그 현직 대통령은 끌려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서 여야에서 난도질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래왔어요. 김영삼 인형 화형식. 그랬어요. 아니, 모두 DJ. 심지어는 노무현으로 넘어가는 DJ 때도 그랬고. 그래서 미리 잡아갔나? 그랬죠. 그 얘기 우리 여기도 했었어요. 미리 다 치우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 각하가 사라졌잖아요. 박근혜 후보도 어디 가도 이명박에 대한 단어를 말하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권. 비판합니다. 이 공중파에 토론할 때나 이럴 때 보세요. 이명박 정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쓸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사실은 여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이명박 정부를 싹 빼고 마치 노무현 정부가 10년째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시를 일으키게끔 자꾸 노무현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긴 하나 노무현 정권은 이미 5년 전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고 이명박 정부의 그 심판을 해야 되는 참인데 이걸 싹 가리고 다시 한번 노무현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인 것처럼 사기를 쳤죠. 치고 있고. 그래서 안 먹혀가지고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교대에 불과한 자들이 자기들이 승리하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냐 하는 이미지 효과를 이 보수 매체와 지상파와 포탈과 모든 협력을 받아 완성했죠. 상당 정도.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이 나와요. 그쵸. 한 15%, 20%. 그 정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시와 그 느낌이 거기에 표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이 짧은 2주 안에 이것이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 심판 받았습니다. 왜 노무현 정권을 2번 심판하냐고 대묻고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거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심판 받지 않고 끝나도 좋은 정부인가? 이렇게 대묻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선거의 성격을 다시 각성시키고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네. 그래서 새시대 첫 대통령 현수막이 얼마 전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렇게 바뀌었죠. 물어보지. 교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라인이 맞잖아. 이게. 그러네. 네. 교대. 정권 교체냐 정권 교대나 외우기도 쉽고. 어쨌든 그거다. 저는 결국은 그거다. 그래서 새정치 국민연대 역할이 저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클 것 같죠. 거기서 상당 부분을 많이 해줘야 그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노무현 프레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씻어내는 방식이 국민 후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대라는 틀로 민주당이 아니라 이 틀로 간다.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의 뭐 큰 국정운영의 틀거리가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안철수 후보 얘기 중에 그 부분은 없었죠. 국민연대에 관한 어떤 입장은 없었는데 뭐 이제 오늘 큰 걸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 오빠가 그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데 국민연대를. 근데 저는 뭐 방법론이나 기술적인 건 이제 안 중요하고 문 안에 잘 알아서 하겠죠. 더 이상 국민들이 거기서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걸 신경 쓰면 선거를 언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선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유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보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그러니까 후보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건 그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유권자들이. 그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유권자들이 자기 먼저 말해버렸죠. 자기 할 일을 해야 할 때인 거죠. 내가 후보를 확실히 정하고 그럼 전의를 불태우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설득하고 반드시 투표하고 뭐 이런 걸 할 때죠. 이제 후보들이 좀 더 해야죠. 아니 물론 후보들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겠고 나한테 공명을 주면 열심히 환호하면 되는 것이고 후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안철수 나와라 나오지 마라 뭐 언제 나와라 어떻게 해라. 그건 이제 다 정리됐죠. 그런 말은 이제 할 필요 없고 그 후보들 문재인 후보가 잘해서 나한테 어떤 열의를 불러일으키면 반응하고 아니면은 아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뭐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후보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대신 제가 보기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0회 특집 기념 200회 기념 특집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물을 계속 다 마셨는데 한정판입니다.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겨레 TV 메인 광고 한이 착한 쇼핑 myhan이.c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파는 한겨레 장봉근 화백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늦지 않게 구입해 주시고요. 저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는데요. 30 정치를 공부할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고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조중동 기자들까지 총 5명이 함께 집필한 책입니다. 정치 개론서 형식으로 현장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를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정치의 각 항목들을 소개를 했고요.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조중동 기자들은 다 야당을 출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겨레 경향 기자 둘은 여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당첨 신청은 아래 자막이 나가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202회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조정 중이나 8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털보 총수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201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